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연준의 8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연준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플레이션과 고용 지표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견조하던 고용지표 역시 균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경기 둔화 때문이죠. 연준은 8월 고용보고서와 8월 CPI를 보고 9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8월 고용보고서에 의하면 8월 실업률은 3.7%로서 7월 대비 0.2%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3월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실업률이 상승 전환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경기 둔화가 고용지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꾼은 판단하며 이번 8월 보고서가 고용지표가 훼손되는 첫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지표도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8월에 31만 5천 개의 비농업 일자리 수가 증가했는데 이것은 7월 52만 6천만 개 대비 크게 감소한 것입니다. 뉴스기사에서는 비농업 고용지표를 보고 아직은 고용지표가 견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프를 좀 더 멀리 보면 확연하게 하락 추세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동 평균선이 하락 추세로 바뀌었으며 8월에 31만 5천 개의 비농업 고용 일자리 수는 3개월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습니다. 점점 하락 추세 때의 영향을 받게 돼 있죠. 미국 실업수당 수는 다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국 실업수당은 4, 5, 6, 7, 4개월 동안 연속으로 상승을 하다가 8월에 다시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업률과 상당히 연관이 많습니다. 구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실업수당을 포기하고 다시 직장에 나가고 있다는 것이 실업수당 수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8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작년 대비 5.2% 상승하였습니다. 7월 대비 0.3% 상승했고 상승률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임금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고용보고서에서 특히 고무할 만한 사항은 노동시장 참여율입니다. 8월 노동시장 참여율은 62.4%로 7월 대비 0.3%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생산 가능 인구인 25세에서 54세 인구만 따로 보게 되면 노동시장 참여율은 83%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되기 전인 2019년 4분기와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늘어나기 있기 때문에 고용은 늘어나면서 일자리 수는 감소하고 공급이 늘어난 만큼 노동 가격은 싸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점차 임금 상승률은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실업률과 실업수당,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상관관계가 관찰됩니다.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하락으로 노동자들은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게 됩니다.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빼다 쓰기 시작하죠. 부족하면 대출까지 하다가 한계에 봉착하니 다시 구직 활동에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일찍 조기 은퇴했던 은퇴자들도 다시 고용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참여율이 83%까지 올라간 것이죠. 저축률 감소를 보면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이 활발해지면 이직률이 감소하고 신규 일자리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에 공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 노동자들의 경쟁 강도는 더욱 강해지죠. 그래서 가능하면 직장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존버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버를 하다 보면 이직률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구인 건수보다 구직 건수가 많아지게 되고 이는 실업률을 더욱 상승시키게 되죠. 그래서 실업률이 상승한 것과 노동시장 참여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실업수당이 줄어든 것은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발생되는 부산물이고요. 경기 둔화가 시간차를 두고 고용시장도 결국은 훼손하게 되는데 이야기꾼은 이번 8월 보고서가 그 첫 번째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월 고용 보고서를 해석하는 월가 및 뉴스 기사들은 여전히 노동시장이 견조하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꾼은 노동시장이 균열이 시작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이 고용시장이 계속 견조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9월 FOMC 기준금리를 8월 고용보고서와 8월 CPI를 보고 결정한다고 했는데 8월 CPI 역시 하락이 결정이 됐으며
8월 고용보고서에서 보듯이 균열이 조금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고용시장 절대적으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아직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CPI와 고용지표의 훼손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연준이 알고도 자이언트 스텝을 3번 연속으로 할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여러 지표에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것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올해 하반기 인플레이션을 5.1%로 보면서 상반기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은 달러 강세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완화되는 속도가 가장 빠를 것입니다. 반면 유럽과 신흥국은 자국 통화의 약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고 있는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자연스러운 피드백 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달러 초강세로 인해 미국의 수입 물가가 낮아져서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완화되면 미국 연준은 긴축을 빠르게 진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연준이 긴축을 늦추게 되면 달러 초강세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달러 약세로 전환될 경우에는 반대 현상이 진행되는 것이죠. 이렇게 현재의 달러의 초강세와 인플레이션 상황,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는 점차 파지티브 피드백을 통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틱 지수도 지금 굉장히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2021년 말에 5,500까지 치솟았던 것이 지금 현재 1,0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6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LA 롱비치에서 대기하고 있는 컨테이너 수는 역대 최저치로 급감하였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발생됐던 것들이 전부 해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FAO 푸드 프라이스 인덱스를 봐도 식료품 가격 급등도 5개월째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값은 아직 높습니다. 작년 대비 7.9% 높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경기 둔화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아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이자, 즉 모기지 이자는 임대료의 1.5배 정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연준이 QT를 하면서 MBS를 계속 매도할 것인데 이렇게 되면 모기지 금리는 더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 부동산 수요를 훼손시키게 되면 부동산 가격 급등이 멈추게 되고 인플레이션 완화에 역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이미 완화된 지 3, 4개월 정도 됐고 이번 8월 고용보고서를 통해 고용지표의 훼손에 첫 번째 시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9월에 연준은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고집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